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텍스에 대한 컨설팅의 김대기 대표입니다. 음, 그 세금을 우리가 내게 되는데요. 직접세냐, 간접세냐, 뭐 이런 질문들을 주셔서 오늘은 직접세가 뭐고, 간접세가 뭐고, 또 직접세와 간접세 때문에 나오는 그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라고요. 네, 그 개념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갈 텐데요. 직접세의 그 대표적인 것이 근로소득세가 되겠죠. 네, 근로소득세. 그다음에 간접세의 대표적인 세금이 부가가치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개념에서 이제 이 원천징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개념들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좀 간단하게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금을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주는데 즉 국세 중에 국세는 이제 보통세, 목적세로 나눠지고요. 자, 이 보통세 중에 이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눠지는데요. 직접세는 세무서에 직접 내가 가서 낸다.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 직접 가서 낸다라는 게 직접세고요. 간접세는 세금은 내가 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건 내가 아니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가서 하는 걸 간접세라고 하는데요. 자, 직접세는 이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 내가 직접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종합소득세도 직접 내야만 하고요. 물론 고지서가 나옵니다만. 자, 근데 이 소득세, 우리 근로소득이라든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이런 것도 직접 가서 내야 된다고 하네요. 그 직접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접세는요?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요. 부가가치세, 뭐 내가 직접 가서 내지 않죠. 이따가 이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뭐 개별 소비세라든가, 주세라든가, 술주자죠, 이게. 내가 직접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세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직접세, 간접세가 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슈퍼에 가서 물건을 하나 샀습니다. 껌을 하나 샀습니다. 저는 껌에 대한 껌값, 대가를 줘야 되겠죠? 얼마냐 물어봤더니 공급가는 1,000원이고 부가가치세가 100원입니다. 1,100원 주세요. 라고 해서 네, 내가 슈퍼 주인한테 1,100원을 네, 이렇게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가가치세 얘는 세금인데요. 이 세금을 누가 내는 겁니까? 결국은 내가 슈퍼 주인한테 이 1,100원을 줬기 때문에 이 100원도 내가 내는 거죠. 그냥 세금을 내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가가치세를 내가 슈퍼 주인한테 100원 줬습니다라고 세무서에 내가 신고 납부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슈퍼 주인한테 100원을 줬기 때문에 이 100원을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하는 사람은 네, 슈퍼 주인입니다. 그래서 또 100원을 세무서에 내고 네,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슈퍼는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내 세금을 내가 부담을 했는데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간접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사람이 같다 그러면 직접세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소득세는 직접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직접 가서 내야만 하는데 그렇다면 자 직접 가서 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매월 그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띄죠. 미리 띈 거를 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 납부를 직접 하십니까? 직접 하지 않죠. 그런데 직접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까요? 자, 방금 봤듯이요. 직접세는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소득자 A가 이 소득을 지급하는 자, 그다음에 회사나 이런 데가 되겠죠. 네, 영역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네, 200만 원을 네, A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A는 200만 원에 대한 세금이 만약에 뭐 6만 6천 원이다 그러면 네, 이렇게 6만 6천 원을 직접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되겠죠. 네, 직접 해야 됩니다. 자, 소득자 B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소득을 지급하는 자한테 영역 같은 회사겠죠. 영역을 공급하고 네, 100만 원을 받아서 네, 3만 3천 원을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C도 마찬가지로 네, 300만 원을 받아서 9만 9천 원을 예를 들어서요. 네, 세무서에 직접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갖다가 네,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요.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가 직접 납부해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많은 근로자들이 다 세무서를 찾아가서, 각각의 지역에 있는 세무서를 찾아가서, 이 세금 3만 3천 원, 6만 6천 원, 9만 5천 원 내겠다고 한번 가보십시오. 아마 난리 나버릴 겁니다. 적적하겠죠? 사람이.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 세무서에다가 세금을 3만 3천 원 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워낙 사람이 많아 시간이 많이 걸린답니다. 뭐 텐트 쳐야 될 겁니다. 밤새 또 기다려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날까지 가야 된다면 뭐 휴가 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좀 차를 갖고 가고 싶다. 그러면 또 교통 대란이 일어나겠죠. 이 근처에. 그래서 이러한 심각한 부작용이 좀 예상이 됩니다. 이 소득자들이 직접 가서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 A한테 소득을 지급을 하면서 자, 200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서 세금을 미리 6만 6천 원을 미리 띱니다. 미리 띄워놓고 미리 징수를 하고 나머지 193만 4천 원만 네, A한테 통장으로 쏴줍니다. 6만 6천 원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갖고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소득자 B한테 소득을 지급할 때도 네, 100만 원을 지급을 할 때 3만 3천 원을 미리 네, 징수를 하고 네, 나머지 96만 7천 원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C한테도 소득을 지급을 할 때 300만 원을 지급할 때 9만 9천 원을 미리 띄고요. 나머지 290만 원만 C한테 줍니다. 그러면 3만 3천 원, 6만 6천 원, 9만 9천 원이 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갖고 있겠죠. 이거를 한꺼번에 자,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하면 어떻습니까? 이 ABC 세 사람이 가는 것보다는 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직원이 막 뭐 만 명, 뭐 5만 명, 10만 명 이렇게 되죠. 그 사람들이 진짜 세무서를 직접 가는 것보다는 삼성전자에서 미리 띄어서 한꺼번에 납부하면은 아까 네 우리가 이 혼잡 하거나 텐트를 치거나 뭐 차를 가지고 간다거나 교통 대란이 일어난다거나 이러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국가에서요. 그래서 미리 소득을 지급을 할 때 이 3만 3천 원, 6만 6천 원, 9만 9천 원 이걸 갖다가 미리 띄죠. 이거를 원천징수라고 하고요. 그래서 원천징수 하는 사람을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하고 원천징수라는 걸 해서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네, 세무서에 한꺼번에 와서 신고하면 이 ABC 소득자가 직접 와서 신고하는 걸로 인정해 주겠다 이겁니다. 왜? 직접세니까요. 직접세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천 징수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네,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원천 징수 의무를 지어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직접세와 간접세가 뭔지, 그다음에 직접세는 소득세는 왜 직접세인지 이걸 알아봤는데요. 이 원천징수나 원천징수 의무자가 해야 될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이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어떤 소득들을 네, 원천징수 해야만 하고, 네, 그다음에 네, 어떻게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